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약간의 눈치 보기를 나타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은 CPI 낙관 중. 자, 오늘 저녁에 큰 거 오죠. 바로 미국 CPI가 공개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3.1% 내외를 예상을 한다고 하며, 만약 3점 중반대가 나오면은 증시 급락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다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증시가 계속 올라가길 바라고, 참고로 CPI는 물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물가가 3.1%가 아니라 3점 중반대란 거는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물가가 안 잡힌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리면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증시는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PI가 높게 나오면 악재로 해석을 한다는 거, 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면 호재로 인식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도 봐야겠죠. 내일부터 진행하는 뷰티 스킨,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 스킨의 기본 정보를 보자면 증권사는 DB 금투, 공모밴드는 21,000원에서 24,000원인데 공모가 26,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기간평가가 어땠길래 당연히 잘 나왔겠죠. 1819대 1, 요즘 기본입니다. 1800대 1. 그리고 이 와중에 많은 기관들이 3만원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26,000원인 뷰티 스킨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또한 뷰티 스킨의 장점이 있죠. 바로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가 22%밖에 안 되는데 예상 시총이 918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200억 내외 물량이 풀리는데, 야, 기관 경쟁률까지 이렇게 좋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 친구가 가장 따따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생각처럼 흘러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근접한 수치까지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뷰티 스킨 당연히 청량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가총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높다 보니까 균등 배정 물량이 5만 5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공모주 나왔다 하면은 한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청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 아무리 그 증권사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DB 금투라고 하더라도 균등 배정 수량이 0.2개 혹은 0.1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정을 받는다면은 최소 몇만 원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다만 당첨되기가 많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청약은 당연히 무료 아니겠습니까? 증권사가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최근 들어 정말 쓸 일이 많은데 가족 계좌 한 번 더 싹 다 또 동원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스레드 매출이 10조 원 전망. 자, 스레드가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25년에 스레드는 연 1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메타라는 그룹 입장에서는 10조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메타의 25년 매출 전망치는 무려 200조나 되기 때문에 10조 원 해봐야 5%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절대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종업계라고 말할 수 있는 트위터 매출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저커버그 스레드가 머스크의 트위터를 죽였구나 이러한 생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과연 트위터는 가만히 있을지, 그리고 스레드의 열풍이 계속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증시 기대하지 마라. 이제 저처럼 항상 낙관적인 사람들은 중국 시장 또한 낙관적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인데요. 아니 길이, 야, 경제가 안 좋은데 왜 낙관적으로 보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실상 정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절대 영원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냐? 그러니까 대규모 부양 정책을 마음대로 꺼낼 수 있으며 그 효과를 당연히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당연히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부터 계속 중국이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 이상하긴 했죠. 부양 정책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고, 이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생각을 좀 버리자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
혹시나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큰 부양책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갈륨 통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갈륨 통제는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가 가장 긴장하나 봤더니 자동차 업계, 특히 전기차 업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갈륨은 LED에서 휴대전화 반도체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전기차용 인버터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전체 갈륨의 80%를 생산하는 중국이 통제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전기차 업계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아마도 나중에는 전기차 쪽에서 지라 갈륨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관련주가 또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얼마 전에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 있게 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요 녀석도 그렇게 나올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원전에 바람이 분다. 어제 원전주가 뜨거웠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연속성이 나올지 이 소식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침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SMR 기술 개발 사업단 이거를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을 한다고 하며 앞으로 총 6년간 4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정부 기조랑 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전에서 걱정은 이거겠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신규 고객사 확보 소식. 삼성전자가 4나노 파운드리에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객사의 수주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AI 반도체가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업계에 따르면 4나노 공정 수율은 TSMC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자, 삼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포스코 2030년 2차전지 소재 62조 원 목표. 자, 포스코가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원료 생산 능력을 키워서 매출 62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발표한 매출 대비 51%나 상승한 수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그룹은 리튬 생산 능력을 42만 톤으로 매출 13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세계 3위 리튬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니켈, 양극재, 음극재 등 생산량을 늘려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포스코도 최근 들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투자비의 46%는 2차전지 소재 부분에 사용하는 등 진짜 2차전지의 진심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는 포스코 하면 철강이었는데 이제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고도 불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원툴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2차전지, 전기차 이쪽도 어마무시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근데요, LNF는 왜 안 올라요? 이거 좀 답답한 상황이죠. 에코프로가 100%, 에코프로 BM 또 상승 중, 그리고 말만 턴, 이제는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말했던 금양까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전지 하면은 전부 다 오르는 뭐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데 LNF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LNF 왜 이렇게 혼자 뒷걸음질 치는가 봤더니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 더딘 원재료 수지 계열화와 그리고 낮은 소재 국산화율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들어서 2차전지라고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친구들이나 금양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쓸어가다 보니까 LNF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마저 이거 팔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시간을 길게 보면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만약에 급락하지 않고 그냥 저 자리를 계속 지킨다면은 분명 LNF도 당연히 기회가 있겠죠. 어느 순간 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에코프로 사긴 좀 비싼데 그렇다고 2차전지 안 살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LNF 아닌가? 이게 상대적으로 싸네 라고 얘기를 하며
그때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으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LNF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거만큼은 인정을 하고 가야겠죠.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이견 줄어드는 중 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11,140원과 9,74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1,400원의 괴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만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최저임금 뉴스를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결국은 그 반대쪽이 퇴장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땅땅땅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결국은 반대쪽이 그냥 나가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중교통 가격 오릅니다. 과거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확정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폭과 시기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네요. 자, 아마도 오늘 중 소식이 나오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지하철, 버스 각각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지하철은 요금 부담을 고려해 150원 오르고 그리고 내년에 또 150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피부에는 확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직도 안 쓰고 있다면 대중교통 알뜰 교통카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남한 아닌 대한민국. 이때까지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어제 김여정이 나와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이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김여정이 나와서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미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은 또 없는 살림에 뭔가 또 발사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또 따로 썼다고 하는데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 선을 그은 게 아니겠는가, 남북 사이가 또 멀어진 게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전성시대.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상황이 똑같다고 하네요.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8%밖에 안 됐는데 22년 기준 1인 가구는 29%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했나 봤더니 미국도 똑같이 결혼 기피, 고령 사회, 저출산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연관이 크다고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한 번에 확인되는 현상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1인 가구를 타겟팅한 그러한 사업이 계속 잘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반려동물 빼놓을 수 없겠죠.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이 늘어날 걸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주식 거래하세요. 이제 카카오에서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이 카카오톡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며 카카오페이 앱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카톡 내에서 매수 매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결 내역도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끼리 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봤더니 근데 막상 접속해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꽤나 단계를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봤을 때 손의 이익은 증권 어플 키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여자아이들 미국 진출. 여자아이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도 다들 아시고 계신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일에 미국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노래는 아이유라는 이름으로 80년대 신스팝 요소가 더해진 곡이라고 하며 확실히 최근 엔터 시장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뭔가 미국 느낌 살짝 나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또 잘 됐으면은 이번 미국 진출 꼭꼭꼭 성공해서 빌보드에 올라갔니 많이 이런 얘기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래를 듣고 야 이거 된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은 큐브 엔터 주식도 한번 관심있게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이제 슬슬 배당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배당 섹터가 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경기 침체, 통화정책 불화실성으로 배당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리고 배당주는 여름에 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 배당주를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배당주가 정말 많은데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 봤더니 올해 배당 수익률이 과거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
증권,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개가 약간 폭탄 목걸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은행과 증권. 그 이유는 저 기릿이 진짜 매번 말씀드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문제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실제로 새마을금고도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특히 증권주에서 터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죠. PF가 만약에 터지고 난 다음 그때 만약에 은행이랑 증권이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아마도 그때는 진짜 줍줍 타임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은행주와 증권주 그때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또 차익 실현까지 노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은행주와 증권주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은 게 뭔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업황도 좋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많이 주니까 자동차 관련주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에 리포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말라리아 모기 비상. 조사 결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등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은 말라리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말라리아 경보까지 발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기가 증가한 것은 폭염과 폭우의 반복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유충 서식지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온도가 높으니까 성장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름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등 이쪽 지역에 계시다면은 이 모기가 야간에 활동하다 보니까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의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릴 것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기는 밝은 옷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네도 안다고 합니다. 거기 앉으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모기는 어두운 색 옷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모기가 싫다면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 조심하세요. 어제 진짜 비가 많이 왔죠.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나무가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비가 끝이 아니라고 하며 내일부터 장마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한반도 서쪽에서는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일본에서 올라오는 장마전선이 만나서 강력한 장마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서 올라오고 있는 장마가 진짜 강하다고 해요. 일본 구루메시에 24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정도라고 하니까 오늘 밤부터 한반도 상공에 진입해 내일 오전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 꼭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연내 마무리.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연내 합병 마무리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셀트리온 그룹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참고로 셀트는 최근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제는 합병까지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과연 주가는 화답을 해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